안녕하세요, 라테크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키크론 K12 키보드. 현재 국내에는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았는데 저는 킥스타터 펀딩을 통해서 일주일 전에 받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정말 재밌게 사용해봤어요. 제가 이제부터 이 키보드가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일단 디자인을 먼저 한번 볼게요. 딱 61키 배열로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가로는 29.3mm, 세로는 10.2mm로 다른 키보드보다 약간 작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옆을 보시면은 바닥부터 키캡의 높이가 낮은 곳은 3cm, 높은 곳은 4cm라서 키보드 높이는 약간 좀 있는 편입니다. 키캡은 ABS 키캡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간 부들부들한 느낌이 있는데 손가락에 유분이 많으신 분들은 약간 자국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물티슈로 청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K12를 구입할 때 옵션은 청축, 적축, 갈축, 그리고 바나나 민트축이 있는데요. 제가 다 구입해서 보여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키크론 공식 홈페이지에서 올려놓은 링크를 통해서 각 축별로 다른 키보드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조용하고 게이밍에 좋은 적축을 선택했습니다. 소음이 크지 않아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기울기는 3.5도, 7도, 10도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한 각도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유무선 연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블루투스 5.1을 통해 최대 3대의 기기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선 연결도 지원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USB-C 포트에 연결하면은 일반 유선 키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고요. 유선으로 연결했을 경우 모든 키가 동시에 눌러지는데 무선으로 연결했을 때는 최대 6키가 동시에 입력 가능합니다. 무선으로 연결했을 때 혹시나 렉이 있을까봐 제가 한번 대전격투 게임을 몇 개 해봤거든요. 스팀에서 킹 오브 파이터즈를 한번 다운받아서 해봤는데 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유선 키보드 같은 느낌이었어요. 유무선 연결의 렉이 밀리세컨드 단위인데 너무 짧아서 그런지 저는 전혀 느끼질 못했어요. 다음은 OS 호환성을 한번 볼게요. 맥, 윈도우, iOS, 안드로이드 전부 다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데 리눅스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1월에 받아서 썼던 K3인데요. 리눅스와 연결했을 때 문제가 전혀 없었지만 일부 키캡의 펑션 키들이 작동 안 해서 좀 짜증났었거든요. 근데 이 K12는 리눅스에서 모든 키가 잘 작동하는데 간혹 블루투스가 끊기더라고요. 컴퓨터를 재시작했을 때 블루투스를 다시 연결해야 된다는 소리가 있었고 사용하다가 갑자기 끊길 때도 있었대요. 아마 추후에 패치나 아니면은 리눅스 유저들 중에 능력자들이 아마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는 블루투스 연결이 약간 좀 불안정합니다. RGB 이펙트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18가지 서로 다른 이펙트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재미를 주거든요. 제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공식 홈페이지에서 올려놓은 이펙트 영상을 한번 보세요. 다음은 배터리를 볼게요. 무선 키보드니까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터리는 4000mAh로 굉장히 대용량이 들어가 있고요. 애플 키보드의 1.4배, 그리고 로지텍 크래프트 키보드의 2.7배라고 하니까 배터리는 정말 넉넉하게 잘 넣어놓은 것 같아요. 화이트 이펙트만 틀어놨을 때는 약 68시간, 그리고 RGB 이펙트를 틀어놨을 때는 72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펙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240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 키보드 게임하고 웹서핑할 때 정말 재미있게 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좀 2가지 정도 불편한 점이 있긴 있어요. 일단은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서 그런지 높이가 너무 높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틀리겠지만 불편한 분도 있고 안 불편한 분들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 사용하면 약간 손목에 뻐근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키크론에서 또 발매한 받침대를 구매했거든요. 받침대를 놓고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책상 공간을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하고 싶어서 컴팩트한 걸 산 건데 받침대까지 놓으면은 생각외로 크기가 많이 커집니다. 다음은 펑션 키에 상당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61키에 모든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펑션 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향 키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펑션 1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누르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익숙해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또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Alt F4를 눌러야 되는데 Alt를 누르고 펑션 2를 누르고
숫자 4키를 눌러야 되니까 일반 키보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따라서 이 키보드를 메인으로 쓰시고 싶으면 이 단축키에 무조건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키크론에서 출시한 K12 키보드에 대해서 짧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분들에게는 책상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 지금 코로나라서 집에서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영상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